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여러분들의 수면 내시경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4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7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밤이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전에 영상을 잠깐 찍고 있습니다. 왜 평소랑 다르게 저녁 먹기 전에 영상을 찍냐면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오늘 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좀 일이 바빠요.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좀 누적되는 게 느껴져서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강가장 채널에는 좀 살도 빼고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왜 치킨을 먹냐. 일단은 다이어트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90kg가 조금 넘는데 그냥 이런 제 모습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일도 좀 많이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야식도 많이 먹고 회사에서 이제 매일같이 야식을 먹었었는데 그런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살이 진짜 거의 100kg 가까이 쪘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제법 날씬했었거든요.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정체성을 그냥 나는 운동 좋아하고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제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계속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어느 순간 살이 찌고 체중이 좀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 제 모습 자체를 제 내면에서 뭔가 좀 거부를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 10년 하면서 한 80kg 후반대 이상이었던 상태가 생각보다 꽤 길었거든요. 10년이라고 따지면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먹을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즐겨 먹는 사람인데 그런 걸 먹다 보면 사실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살이 찐 상태도 어쨌든 나인 건데 꽤 장기간 동안 그런 제 모습을 계속 부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살이 찐 제 모습 자체를 좀 싫어했던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요 며칠 그리고 강가장 채널 영상 업로드를 중단하고 느낀 거는 그냥 내가 먹을 거를 되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남들이 볼 때는 나는 그냥 90kg 이상 나가는 꽤 퉁퉁한 체격의 보통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너무 떨쳐내려고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하고 돼지가 된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할 거는 아니에요. 사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기는 할 건데 뭐랄까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좀 지양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뭐 3, 4개월 동안 한 20kg 빼고 뭐 한 1년에 걸쳐서 다시 20kg가 찌고 약간 이런 생활을 좀 반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이어트를 좀 하더라도 체중을 줄이는데 목표를 한다기보다는 제 그냥 식습관 자체를 좀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서 현재 제 식습관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밝히고 근데 조금씩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일단 치킨을 먹고 싶을 때는 먹되 예전에는 뭐 한 마리를 한 자리에서 다 먹었다면 그리고 콜라 1.25리터를 꼭 추가로 시켰다면 앞으로는 뭐 먹고 싶으면 시키되 뭐 한 3번이나 4번에 나눠서 먹던지 아니면은 밥이랑 채소랑 좀 같이 먹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자체는 충족을 시키되 칼로리는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섭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까 싶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받았고 배는 많이 고프고 오늘 점심 때는 바나나 2개랑 사과 1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내내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했고 아마 한 40-50분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오늘은 콜라도 안 시켰어요. 조그만한 콜라가 하나 따라서 오긴 할 텐데 그래서 밥이랑 상추랑 해서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치킨을 통째로 박스채 먹는 게 아니고 그릇에 좀 덜어서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 놓고 아마 뭐 4등분해서 먹기에는 사실 치킨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한 3등분이나 못해도 한 반절만 먹고 반절은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저를 대했던 게 또 언제가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 했었거든요. 뭐 대부분 다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 했겠지만 어쨌든 꽤 뭔가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지나면서 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진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문계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고 공부를 거의 안 했었는데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반에서 뭐 성적이 거의 뭐 40명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중간 아래였던 것 같아요. 뭐 한 30등? 뭐 그쪽 아래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인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스스로는 그냥 뭔가 똑똑하다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진짜 모습은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고 지금의 내 모습은 가짜 모습이고 나는 언제든지 공부를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뭔가 두뇌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 수능도 당연히 굉장히 못 봤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그냥 나는 안 하는 거다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좀 갖고 살았었는데 수능 보고 대학교를 그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갔는데 그때쯤 깨우쳤죠. 뭔가 내가 그냥 보통의 기준에서 뭐랄까 그냥 공부머리 최소한 공부머리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뭐랄까 지능이 높은 그런 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그때 했었었는데 저도 한 대학교 때까지는 또 날씬했다 보니까 사회생활 이후의 찐 살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 부정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이제 잘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각 잡고 빼면은 한 서너 달에 20kg씩 또 뺐던 경험이 수차례 있어요.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자만하고 방심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살 좀 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고 있어도 약간 위기의식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잘 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방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마음 먹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요즘에도 계속 그 마음을 못 먹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체중을 줄이기는 할 건데 이전처럼 막 참다가 갑자기 폭식하고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3달에 20kg를 뺐다면 앞으로는 뭐 한 1년에 2-3kg씩 빼서 몇 년에 걸쳐서 좀 빼보려고 한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다이어트는 개인적으로 장기간 하는 거는 제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가능했던 일이긴 한데 최소한의 유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더 찌지 않고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너무 기간을 길게 잡고 하면은 근데 어차피 또 짧게 잡고 해서 빼도 다시 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치킨을 시켰다. 이게 제
말의 결론입니다. 네, 치킨을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 거의 10분 동안 떠들었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는 저녁 때 이제 운동을 했는데 한 6km 정도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제가 평소에 운동할 때는 그 맨투맨 티셔츠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잠바를 하나 입고 운동을 하는데 춥더라고요. 춥고 몸 같은 경우는 이제 걷고 하다 보니까 좀 열이 올라서 조금 덜 추웠는데 손을 이제 빼고 걸으면 맨살로 이렇게 내놓고 걸으면 손이 엄청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운동을 좀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은 일상생활 할 때도 감기 안 걸리게 좀 따뜻하게 입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려서 혹시라도 또 열이 난다거나 뭐 그래 버리면은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 지인 같은 경우도 장염 때문에 몸이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코로나 검사 받고 오라고 문전박대를 또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검사 비용을 내 돈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돈 주고 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면 뭐 100% 열이 나는 건 아니지만 또 열이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또 감기 걸려서 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운전박대 당해서 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최대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냉수 샤워를 합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다큐에서 그 1일 1식이라는 그 책을 쓴 일본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대 때부터 찬물로 샤워를 해서 지금이 50대인데 오히려 30대 때보다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싶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지금은 뭐 가끔 좀 노안이란 소리도 듣고 뭐 이렇긴 하는데 찬물로 한 20년 정도 샤워를 하다 보면 50대에는 조금 동안으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동안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진 않아가지고 할만은 한 것 같은데 막 영하로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는 뭐 추울 때 일부러 찬물 샤워를 했던 기억은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자주 나오지 않아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올 때 샤워를 하려면 굉장히 또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머리에 이제 찬물을 뿌리면 진짜 머리가 막 욱신욱신 거릴 정도로 엄청 좀 추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영하로 떨어지고 만약에 머리가 욱신욱신 거릴 정도로 너무 차갑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가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정신과 약을 끊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랑 뭐 상의해서 끊은 거는 아닌데 최근에 한 몇 알 먹었고 어쨌든 좀 장기간 섭취량을 줄이거나 아예 안 먹은 게 한 2주 3주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요즘에 또 다시 불안 증세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런 느낌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또 좀 웬만하면 사실 좀 끊고 싶어서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 아니면 약은 최대한 안 먹고 운동 좀 하고 평소에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태고 정신과를 제가 다닌 지가 한 1년 좀 넘었어요. 한 1년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정신과를 가기 전에는 그 정신과를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뭐랄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우울증이나 약간 불안 증세 같은 경우는
몸에서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 호르몬들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뭐였더라? 멜라토닌인가? 뭐 세로토닌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약을, 네, 그런 성분이 있는 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먹고 있는 약도 그런 종류일 테고, 네, 어쨌든 그런 거 먹으면은 뭐 잠도 좀 잘 자고 마음 상태도 굉장히 좀 안정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좀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좀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정신과까지 가야 될 정도로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정신과를 다니기는 조금 좀 그렇다, 약간 편견이 사실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런 분들은 편견을 좀 내려놓고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한 번 가서 상담 정도만 받고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떤 처방을 내려주더라도 사실 뭐 그 처방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전문가의 말이니까 따르는 게 좋겠지만, 뭐 약을 권한다던가 해도 꼭 뭐 먹지 않고 그냥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상담만 받고. 그래서 뭐 약을 먹던 아니면 꾸준히 상담 치료를 하던 안 하던 한 번 정도는, 네,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회사가 좀 갑자기 많이 바빠졌어요. 뭐랄까, 야근을 해야 될 만큼 일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거나 막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팀들과 이렇게 엮여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보면은 어떤 한 팀이랑만 끈끈하게 되어 있던가, 아니면 앞뒤로 한 팀 정도씩만 연결되어 있는 팀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은 굉장히 다수의 팀들과 이렇게 엮여 있어요. 자잘자잘하게 업무들이 엮여 있어서 그런 팀들에서 각각 오는 요청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회사에서 팀장 직책이어서 팀원들 컨펌하고, 그리고 또 지방에 또 지사가 있는데 지사에서 올라온 데이터들 확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요즘에 갑자기 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강과장 채널 업로드를 좀 쉬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진짜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하면은 사실 좀 짜증도 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최대한 좀 안 그러려고는 하는데 은연중에 좀 그런 것들이 다른 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팀원들이나 조금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제 영상을 뭐 듣고 있진 않겠지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화를 내고 뭐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차갑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이제 좀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팀원 탓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지방에 있는 지사의 작업자들 탓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탓을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데, 저도 사실 대놓고 남 탓하지는 않았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 뒤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런 편인데, 최근에 그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조금 남 탓하는 거를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의 경우는 특히 더 남 탓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다는 식으로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조금 느끼는 바가 많아서, 예전 같았으면은 남 탓을 할 만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얘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책을 아직 다 읽은 건 아닌데 조금 읽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나마 갖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리더십이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다, 인간관계 쪽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뭐 팀장이나 아니면 관리직을 맡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다 읽진 못해서 뭐 이런 내용이 좋았고 막 정말 강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앞부분 조금 읽어본 바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워낙에 또 베스트셀러니까 약간은 보증이 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조금 짧네요. 생각보다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별일 없이 좀 스트레스 없이 최대한의 노동만 하신 상태로 좀 최대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좀 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최대한 눈에 안 띄고 그런 일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앞에 제가 수면 내시경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시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때 수면 내시경이 아마 5만원인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수면 내시경 말고 그냥 내시경 하면은 저한테 5만원을 주겠다, 선택해라 하셔가지고, 그때도 전 또 돈 욕심이 있어서 그냥 내시경을 받고 5만원을 갖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냥 내시경을 하고 5만원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5만원을 어디에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마 군것질 했겠죠. 근데 그 내시경 그 호스가 목구멍을 뚫고 들어올 때 그 느낌은 정말 아직도 생생한데, 진짜 어떤 사탕 같은 거를 그냥 통째로 꿀떡 삼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아프거나 슬픈 게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온몸을 이렇게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패배 꼬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혹시라도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데 돈 좀 아끼겠다고 그냥 내시경을 하려는 분들이 혹시 듣고 계시다면, 네, 그냥 가급적 수면 내시경, 조금 더 비싸더라도 수면 내시경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도 수면 내시경이 좀 더 비싼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내시경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네, 어쨌든 갑자기 내시경 얘기를 또 했는데 네, 진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치킨이 올 것 같으니까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